안녕하세요. 선스케일 기업수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IT 기업인 NH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의 본사 사진인데요. NHN의 본사 사진을 보면 어떤 다른 건물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의 그린 팩토리와 NHN의 플레임 뮤지엄, 이름도 플레임 뮤지엄이에요. 회사 이름 참 좋죠. 아무튼 네이버의 그린 팩토리와 NHN의 플레이 뮤지엄은 회사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외형만 보더라도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NHN을 얘기할 때 네이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NHN 자체를 네이버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NHN 하고 네이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지금의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가 NHN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NHN 자체는 처음에 시작이 한게임과 네이버를 합병하면서 만든 게 NHN이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서비스했던 회사도 맞고, 네이버의 전신 혹은 네이버의 모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게 NHN이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계속 성장을 하죠. 네이버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다시 분할을 해요. 이제 뭐 한 게임이라고 분할을 한 건 아니지만, 한 게임을 위주로 한 NHN 엔터라는 회사와 지금의 포털을 얘기하는 네이버로 분할이 됩니다. 그게 2013년이고요.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할을 하고 NHN은 다시 2019년에 사명을 엔터를 빼고 NHN이라는 사명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NHN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간편 결제에 페이코가 있고, 벅스, 뭐 코미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의 사업 영역과는 조금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제 NHN은 넥스트 휴먼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거 NHN이라고 만들 때는 네이버 한 게임 엔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제 지금은 네이버와 NHN은 완전히 다른 회사고 별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네이버가 그동안 네이버 맨 하단에 보면 이제 서비스 회사가 써 있었는데 NHN이었어요. 그게 이제 다시 네이버로 바뀐 것이 2013년 요때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지금 기업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게임이 모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NHN이 구사하고 있는, 이제 구가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뭐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은 프렌즈팝, 뭐 라인팝, 야구구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한 게임들의 고전적인 웹보드 게임들입니다. 바둑, 장기,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런 한 게임의 그 웹보드 게임들이 굉장히 캐파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HN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게임을 제외하고는 페이코, 간편 결제 시스템이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페이코가 있고, 그 다음에 벅스뮤직, 뭐 티켓링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행박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벅스나 이런 그 티켓링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할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NHN으로 흡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게 2013년에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2014년에 티켓링크를 가져왔고, 잉크루트, 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터넷 회사들을 많이 먹었어요. 2015년에 벅스, 뭐 이렇게 인수를 다 했고요. 한번 뭐 에듀도 들어가 있고요.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열사도 많고요. 계열사가 몇 개냐? 88개예요.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기업 집단 기준으로 1위는 SK거든요. SK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업 그 계열사 수가 한 120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위가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한 90개
90개 남짓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열회사 88개라는 거는 굉장한 숫자예요. NHN이 구가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넓다는 것이고, 물론 이 88개에는 중복되는,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이다 싶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게임 개발 회사도 2개, 3개씩 있고, 뭐 싱가포르 NHN, 뭐 재팬 NHN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 계열회사 8개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업 영역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상장회사는 3개고,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 일종의 여기 페이코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인 파이오링크, 그 다음에 벅스뮤직, 뭐 이런 것들이 상장회사입니다. 뭐 상장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페이코를 가지고 있는 KCP죠. 그러니까 NHN이 페이코를 가지고 있고, 페이코가 KCP를 가지고 있으면서 KCP가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NHN의 매출액을 보시면 게임과 이제 페이코의 비중을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게임은 지금 한 1,05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PC 게임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86%, 거의 대부분은 웹보드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프렌즈팜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빅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결제 광고 들어가는데, 이게 페이코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코랑 게임이 양대축이다, NHN의 양대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얘기가 있는데, 페이코가 이제 페이코 딱 들었을 때, 페이코 결제 시스템 페이코를 들었을 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보다는 뭐 시장이 작죠. 훨씬 작고, 거기에 쏟아붓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화가 되면 영업이익률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영업이익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4천억을 버는데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직은 그렇고요. 이거 연도로 본 건데, 이거 뭐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성장세를 보려고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2018, 19 이건 뭐 에스티메이션이긴 합니다만 2020년까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출 올라갈 거고 게임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영업 B게임 분야 이 페이코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죠. 게임 분야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면, 빅게임 분야는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비용도 굉장히 많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대를 좀 넘어서서 1,700억까지를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페이코가 이익을 낸 거, 흑자 전환이 된 게 2020년 1분기, 2분기 이때예요.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보드 게임,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을 주로 한 게임, NHN과 한 게임이 이제 구가를 하는데, NHN 한 게임이죠. 구가를 하는데, 이 웹보드 게임이라는 거는 장기, 바둑, 뭐 포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PC 화면에 하나의 보드가 있고,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보드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게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웹보드 게임은 약간 사행성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항상 깔려 있었어요. 뭐 돈을 많이 걸면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뭐 바닥 이야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2014년에 게임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시행이 돼서 규모와 판돈을 제한을 해버려요. 2014년에. 그래서 한 달에 현질을 30만 원밖에 못하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 한도가 뭐 월 구입 한도의 10분의 1이니까 3만 원이죠. 한 번에 3만 원밖에 쓸 수가 없고, 뭐 손실은 이게 월 구입 한도의 3분의 1 상당이니까 10만 원 잃으면 24시간 동안 접속을 못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이제 게임 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죠. 보시면 2014년에 규제가 되면서 훅 떨어졌어요.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거를 도박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사실 단순히 게임으로 보느냐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규제가 되면서 많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한번 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좀 바뀌어요. 2016년에 구입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월 구입 한도의 10분의 1이었던 3만 원이었던 게 이제 5만 원이 됐고요. 이번에 2020년 4월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이게 폐지가 손실 한도가 폐지가 돼요. 2020년 4월에 1일 손실 한도가 폐지가 돼요. 이 폐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24시간 접속 제한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못 했는데 그게 풀렸어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고 2016년에 한번 규제가 풀리면서 잠깐 반짝했죠. 잠깐 반짝했는데 다시 조금 주춤하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규제가 풀리면서 이게 호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풀린 게 있는데 승부 예측 게임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요게 뭐냐면 토토 같은 거죠. 이제 실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예측 게임을 개발하고 런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NHN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뭐 올해 런칭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아직 그 게임명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런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코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페이코가 결국에 비교 대상은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월 이용자 수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상황들을 봐도 그렇긴 한데 결제액도 계속 성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페이코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올해가 코로나의 해라는 말이죠.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역으로 온라인에서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결제를 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페이코가 그렇게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켓 쉐어를 그럼 자꾸 작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월 5일인가요? 발표했던 뉴딜 지수인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뉴딜 펀드라는 걸 만들기로 했죠. 이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뉴딜 펀드를 만들기를 하고, 뉴딜 펀드를 아직 이제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쯤 만들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이제 만들어서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지수를 만들었어요. 뉴딜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크게 보면 5개 정도로 나뉘고 뉴딜 지수에 이제 BBIG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12종목을 그러니까 각각의 이 산업군에서 배터리 산업군, 바이오 산업군, 인터넷 산업군, 게임 산업군에서 시총 상위 1, 2, 3위를 정하고 거기 그 시총 상위의 1, 2, 3위의 비중을 똑같이 줬어요. 12분의 1씩 줘서 지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잘 생각을 해보면 게임과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이 같은 비중을 갖죠.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하고 같은 비중을 갖는 거예요.
같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게임이 그만큼 더 작은 캐파에 비해서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하위,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각각 산업군의 하위에 10개 정도의 그 종목을 가지고 가요. 이거 뭐 나라에서 거의 이제 종목을 찍어주는 셈인데,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시면 NHN이 인터넷에도 들어가 있고, 게임에도 들어가 있어요. NHN 2개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영역, 그 다음에 페이코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영역과 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 영역에 모두 NH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종목이 계속 바뀔 거고요. 2월, 8월에 구성 종목은 계속 바뀔 건데,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 펀드를 내년에 다음 달에 펀드를 만들 건데, 이 지수 기반으로 만들 거야. 이거 지수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뉴딜 펀드 자체가 한 20조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20조 되는 금액,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들어가고 뭐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돈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나라에서 어쨌든 요 분야들을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돈이 들어갈 거로 보고,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NHN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HN의 최근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게 4월에 이제 코로나랑 해서 좀 올라가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4월에 저희가 그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이 한번 화랑일 때와 더불어서 웹보드가 올랐는데, 이 웹보드에 대한 성장세가, 그러니까 웹보드 규제가 풀리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의 성장세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피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조금 약간 오르고 있는데, 이 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요 라인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인지,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인지, 요거는 이 뉴딜 펀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뉴딜 펀드뿐만 아니라 NHN은 사실 구가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많고, 앞으로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강한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 NHN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